안녕하세요. 한글 2000사를 강의하고 있는 현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강 표 계산식 및 자동 엮기와 채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 자동으로 흐르게 하기에 대해서 해보겠고요. 제목줄에 자동 넣기, 표 내용 자동 채우기, 그리고 표 계산식이 합산하는 방법과 평균 산출하기, 그리고 덧셈, 곱셈, 복합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키 매크로 활용한 쉬운 계산식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은요. 페이지 한 페이지 분량을 넘는 표가 굉장히 긴 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표가 자동으로 쪽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나눠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를 구분을 해서 표를 작업을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우선 100줄 5칸으로 되어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표에서 표 만들기를 해도 됩니다. 줄수를 100줄을 하기로 했으니까 100줄 칸수는 5칸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이 체크를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네, 지금처럼 표가 만들어졌는데 아래 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쪽 두 번째 쪽으로 이렇게 표가 넘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 페이지에 걸쳐서 한 페이지에 다 완성이 안 되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걸쳐서 표가 100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가서 선택을 하고 우측 버튼에서 개체 속성서 들어가서 보면은 표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표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쪽 지원이라고 하는 이곳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눔이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나눔. 이렇게 나누지 않음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또 나눠지지 않겠죠. 기본으로 나눔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제목줄 자동 반복을 체크를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이 제목줄도 자동으로 반복을 페이지마다 하게 됩니다. 취소를 누르고요. 확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기본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처음에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체크를 해제를 했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여기 속성에 가셔서 이렇게 체크된 거를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서 놓으면 또다시 글자처럼 취급이 되면은 자동으로 흐르기 기능이 되지 않죠. 이것도 해제를 하시고요. 이것도 처음에 했으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표에 있어서 제목줄을 자동으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줄을 하게 될 표를 셀을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맨 위에 줄을 제목줄로 보통 쓰지요. 이렇게 제목줄을 선택을 하고 제목줄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가셔서 배경색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면색이 설정이 되죠. 이렇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제목을 표에 맞게끔 작성을 하겠죠.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이렇게 표 선택해서 내가 제목으로 쓰게 될 곳을 선택을 해서 표 셀 속성에 가셔가지고 표에 가시면은 제목줄 자동 반복이 있죠. 이것이 아까 클릭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되어 있으면 클릭을 해서 선택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정
네, 그리고 우측 버튼에서 표셀 속성에 가셔서 이렇게 셀에 가면은 셀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목 셀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목 셀로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해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아까처럼 제목 셀로 설정한 곳이 페이지 1쪽 그리고 2쪽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2페이지로 넘어가 있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갔을 때도 이렇게 제목줄이 나와 있고요. 또 3페이지로 넘어가 있을 때도 이렇게 제목줄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표의 맨 윗부분에서는 제목줄이 자동으로 넣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줄을 자동으로 넣고 또 표가 자동으로 페이지에 흐르게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 채우기를 이용을 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1부터 30까지든 1부터 50까지든 2부터 50까지든 3부터 5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를 채우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넣고 싶으면 해당되는 셀의 2개 정도는 이렇게 1, 2 이렇게 2개는 내가 입력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1과 2를 판단을 해서 데이터를 판단을 해서 1과 2가 1씩 커진다는 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채우기를 하죠. 그래서 1과 2를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에 입력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자동 채우기를 할 부분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표에서 자동 채우기 있죠. 이렇게 자동 채우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1, 2 잘못되었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1, 2만 되면 안 되죠. 1부터 2부터 3, 4, 5, 6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1과 2가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에 적어 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블럭을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블럭을 설정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1, 2, 3, 4부터 20까지가 자동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에 1과 2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1과 2가 1씩 커지는 숫자라는 걸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번에는 2와 4를 그럼 입력을 두 개의 셀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2씩 올라가는 커지는 숫자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도 2씩 커지는 숫자가 채워지겠죠. 이렇게 2, 4, 6, 8, 10, 12, 14 이렇게 자동으로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을 입력을 한 거를 판단을 내려서 2씩 커지는 숫자이므로 다음 셀들도 모두 2씩 커지는 숫자를 자동으로 채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서 셀에 넣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5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하나의 두 번째 셀에는 입력을 하지 말고요. 하나의 셀에만 입력을 한 다음에 자, 블록을 선택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누르면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셀에 선택된 셀에 자동 채우기로 50이라는 숫자가 모두 선택이 되어서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제 자동 반복으로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춘과 우수 등 24절기가 있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런 식으로 입춘, 우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24절기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셀만큼 4, 6, 24니까 24셀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4 칸에다가 6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24절기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자동 채우기 내용들은 한글 이천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서 입력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전부 여기 표에서 자동 채우기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글 이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렇게 자동 채우기 기능을 위한 미리 입력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의 기본 내용에 있지 않은 것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선택을 해서 골라서 넣어서 만들어서 쓰고 싶다. 자꾸 쓰는 것인데 여기 기본 자동 채우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탭에 가서 보면은 뭐 을지 문덕 장군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거를 자동 채우기로 셀 하나에 을 넣고 그 다음 셀에 지, 그 다음 문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에서 내가 추가하기를 눌러서 여기 항목을 입력을 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 불필요한 것은 또 여기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수정 부분적으로 채우기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자동 채우기 내용을 직접 만들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표 계산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표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한 칸짜리에다가 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7개의 줄이 되어 있는, 줄이 7줄이 되어 있고, 칸은 한 칸짜리가 되어 있는 셀을 만들어서 이렇게 50마리 10건, 20개, 9칸, 이렇게, 뒤에 단위까지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뒤에 단위는 빼고, 숫자만 자동으로 합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맨 밑에 커서를 놓고, 이렇게 커서를 넣고 우측에서 쉬운 계산식에 지금 세로 합계죠. 세로 합계를 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10, 29, 10.88 그리고 19 이렇게 앞에 숫자 단위만 합산을 해서 이렇게 208.88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쉬운 계산식으로 합계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삭제를 하고 평균을 내도 마찬가지겠죠. 우측 버튼을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서 쉬운 계산식에서 세로 합계 냈으니까 세로 평균 그리고 세로 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게 됩니다. 세로 평균을 내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로 평균을 냈더니 위에 있는 숫자들의 모든 평균이 이 밑에 입력이 되고 자동으로 숫자를 34.81이라고 하는 평균 값을 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곱도 하게 되면 이것처럼 나오게 되겠지요. 표 하나를 다시 하나를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다시 블록 계산식, 쉬운 계산식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블록 계산식하고 쉬운 계산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계산식은 지금 아까 해본 것처럼 가로 합계, 세로 합계 이렇게 있는데 세로 합계를 우리가 낼 거죠. 세로 합계를 클릭을 하면 여기 커서가 있던 곳에 이렇게 세로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면 442,110이라는 합계가 나왔는데 수세미 구입비를 6,000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합계도 자동으로 3,000원이 추가되겠죠. 6으로 바꾸면 네 여기에 보이시죠? 지금 바뀌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1,000원으로 바꾸면 또 5,000원이 빠지겠죠. 44만 110으로 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블럭 계산식이든 쉬운 계산식이든 이런 해당되는 셀을 이렇게 바꾸면 해당되는 그 합계도 당연히 계산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쉬운 계산식으로 했으니까 하나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기타 해서 여기에 5,000원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밑에 지금 5,000원 추가하니까 442,110이었던 것이 5,000원이
합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 보이시죠? 44만 7,110으로 합이 돼서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을 하나를 셀 하나에다가 목록 하나를 추가를 해서 했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셀을 기타라는 것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블럭 계산식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를 해서 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줄칸 추가하기에 가면 기타에서 기타 있는 데서 커서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 버튼에서 줄칸 추가하기로 가면은 줄칸 추가하기 나오는데 지금 기타 아래로 줄을 하나 추가할 거기 때문에 맨 아래 클릭을 한 다음에 칸수는 하나 추가할 것 2개 추가하고 싶으면 2개 추가해도 되고 원하는 숫자를 적어서 줄칸을 추가하면 되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줄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라고 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여기에 2,000원이 추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44만 7,112 지금 2가 추가되니까 2가 추가되죠. 2,000이 추가하면 44만 9,110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셀을 추가해서 줄이나 칸을 삽입을 해서 더 추가를 한 것도 이렇게 합계 목록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측 버튼 눌러서 쉬운 계산식에서 했을 때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해볼 이 블럭 계산식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블럭은 블럭이 설정된 부분만 계산식으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겠죠. 지금처럼 계산식을 추가를 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쉬운 계산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운 계산식이 아니고 블럭 계산식은 무엇이냐면 한번 블럭 계산식을 위해서 지금 44만 9,110이죠. 블럭 계산식을 해도 이렇게 나오겠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블럭 계산식으로 쉬운 계산식이 아닌 블럭 계산식으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설정을 한 다음에 블럭 계산식에서 넣는 것이 블럭 합계를 넣는 것이 블럭 계산식이에요. 간단하게 지금처럼 똑같이 합계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쉬운 계산식하고 블럭 계산식의 차이는 블럭 계산식은 블럭 설정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합계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과 같은 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복합 계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단가, 수량 이렇게 비용이 나왔는데 이 비용을 산출을 하려면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해야 되겠죠. 곱해서 비용이 산출이 돼야 되겠고 이 총액은 이 단가 총액은 이렇게 세로로 더해야 되고 수량 총액도 수량 더해야 되겠고 비용도 총액을 계산하려면 비용 산출된 것이 다 합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클릭을 하면 커서가 깜빡이죠. 깜빡이는 그 커서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쉬운 계산식에서 이번에는 가로 합계가 아니라 두 개를 곱해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로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33,600원 비용이 나왔지요. 이렇게 비용이 나온 곳에서 밑에 전부 여기 수량 단가 다 전부 다 곱하기죠. 가로 곱인 것이 여기에 지금 비용 33,600원이라는 곳에 자동으로 가로 곱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블럭을 설정을 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다가 그 다음 칸에 다시 컨트롤 V에서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 계산식도 가로곱이 다 적용이 되죠. 가로곱을 컨트롤 V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 C 해둔 거를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전부 해당되는 셀들도 전부 이렇게 간단하게 가로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곱이 되는 걸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단가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측에서 쉬운 계산식 가서 총액이니까 합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로 합이니까 세로 합계
이렇게 세로 합계가 구해졌고요. 수량에 가서도 우측 블록 계산식이 아닌 쉬운 계산식 세로 합계 이렇게 해놓고 수량도 합계가 나왔죠. 그러면 비용도 이것을 합계가 나와야 되겠죠. 비용도 마찬가지로 세로 합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표에서 자동 합산하는 방법, 자동 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다 아까 했던 것처럼 추가해서 품목이 늘어나게 되면 품목을 늘려서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용 산출도 여기에서 자동으로 하겠고 총액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해보고 다시 제가 매크로를 이용한 표 계산식을 하기 위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우측 셀 지우기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셀 지우기를 눌러서 삭제를 한 다음에 지금 아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수동으로 하나씩 입력을 해서 했는데요. 키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계산식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키 매크로를 이용하면 표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가지 표가 많아서 입력을 해야 될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 매크로를 해두고 하면은 시간 절약이 되고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매크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라는 곳에 커서를 가져갑니다. 비용을 내는 이것을 빠른 계산식으로 한번 하는 것을 매크로에 정의를 하기 위해서 비용에 커서가 간 상태에서 도구에 가보면은 매크로 있습니다. 매크로 정의가 Alt B인데요. 이 Alt B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모르시니까 도구에서 매크로 가시면 매크로 정의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Alt B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정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내가 매크로 10에다 정의를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Alt 0이네요. 이렇게 0에다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축키가 Alt 0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정의 눌러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위에 보면은 여기 부분에 매크로가 실행되고 있는 이게 버튼이 보이죠. 이거 정지를 할 때는 이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크로 정의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조작을 매크로에 입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축키로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단축키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비용 합산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야 돼요. 비용은 합산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K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K는 여러분들이 미리 단축키를 알고 하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K를 제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렀더니 합산이 되지요. 그러면 마우스로 또 아래로 클릭을 하면 안 되고 화살표 키 중에서 아래에 방향 화살표 키 있죠. 이거를 눌러서 다음 셀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음 셀로 이동시키는 것까지가 매크로가 끝났어요. 그러면 매크로가 끝났기 때문에 Alt B를 눌러서 매크로 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Alt B 이렇게 누르면 매크로 정의가 끝났어요. 이제 매크로 정의가 끝났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매크로 정의를 한 거를 가지고 매크로 실행을 해서 다른 셀들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쉽게 입력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매크로 실행해서 나머지 이 셀들을 전부 입력을 맞춰야 되겠죠. 합한 매크로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단축키가 아까 처음에 어디에 정의를 내렸나요? Alt 0이라는 곳에 기억하라고 했지요. Alt 0이라는 곳에 단축키로 매크로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 Alt 0을 이제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 Alt 0만 누르면 자 Alt 0, Alt 0, Alt 0, Alt 0, Alt 0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단축키 버튼만 눌러주면은 키 매크로 실행이 돼서 자동으로 합산을 해주는 거를
보이시죠? 비용은 이제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인데 이제 가로 곱을 해주는 매크로였죠. 이 매크로 실행을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처럼 단축키 Alt 0을 눌러서 이렇게 칸마다 전부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아까는 했었죠. 그런데 이거 숫자마다 Alt 0을 계속 누르는 것도 번복하는 거라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이것까지도 매크로에서는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 숫자까지도 반복을 해주기 위해서 도구에서 매크로에 가시면은 매크로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Alt Z죠. 저기 단축키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도구에서 매크로 가서 키 매크로 실행을 이렇게 눌러서 실행창이 뜨면은 우리가 아까 실행을 매크로 등록을 해놓은 게 매크로 10이었죠. 그리고 매크로 10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다음에 매크로 반복 횟수를 내가 원하는 횟수를 4면 4번, 4번, 5번이면 5번 내가 원하는 횟수를 적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숫자를 보면은 칸이 몇 개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7번을 눌러서 실행을 누르면 자동으로 7번 실행을 해주게 되겠죠. 실행. 네, 보시죠. 뭐 1초도 안 걸려서 전부 이 계산을 알아서 매크로에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다른 방법들도 매크로는 뭐 찾아 바꾸기라든가 아니면 그림 크기 변경한다든가 하는 뭐 거의 단축키만으로 반복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단축키들을 다 외워서 하시고 매크로 등록을 해놓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잘 매크로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은 반복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표 계산식 및 자동 역기와 채우기 그리고 매크로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